안녕하세요. 마더톡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이번 유형은요, 함수의 증가, 감소. 사실 이것도 이제 수트에서 배웠었던 개념이었는데,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실제로 정의대로 이용했었으면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에요. 함수값을만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분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를 이용한다면 증가, 감소하는 구간 찾는 거 너무 쉽죠. 그쵸? 그래서 그 개념만 복습해보고, 실제로 미분법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초월함수의 미분법만 잘 해주면 되는 거여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당연히 미분 가능할 때만 요거를 쓸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없다면 증가, 감소 그 정의 기억나죠? x가 y보다 작을 때 함수값도 만약에 작다면 물론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요. 얘네들은 함수가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았을 때 거꾸로 이제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된다면 얘네들 우리가 감소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미분 가능한다는 얘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 줘야겠지만 실제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우리가 미분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자, 첫 번째 개념 f'x가 0보다 크다면 자, 즉 도함수가 0보다 크다면 fx는 증가요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었죠. 실제로 함수가 계속해서 뭔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얘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걔네들을 살펴보시면 무조건 다 무슨 수, 양수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쵸? 하지만 조심해줘야 되는 게 f'x가 양수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는 맞지만요. fx가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크다 요거는 아니었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fx가 x 세제곱인 요 함수였었죠. 알고 있는 함수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함수예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는 뭐예요? 이때 0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fx는 증가하는 함수이긴 하지만 f'x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꾸로 갈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지금 가정과 결론이 반대가 되는 역의 명작이 되는 거예요. fx가 증가한다. 그러면 f'x는 0보다 크다? 아니죠. 그쵸? 크거나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f'x가 도함수가 음수가 된다면 f'x가 음수면 fx는 감소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역의 명제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만약에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f'x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예시 한번 보면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라는 함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함수 fx가 증가하면 돼요. 증가함수가 되고 싶대요. 그럼 방금 했죠. 함수 fx가 증가함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f'x 걔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상 성립해야 돼. 다시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봐야겠구만. f'x는요, 여기서부터 미분법이죠.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2의 x를 미분하게 된다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바로 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앞에 거 미분. 그러면 2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대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1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뭐가 되고 싶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근데 실제로 얘는요. 2의 x제곱이라는 요 지수함수는 항상 무슨 수잖아. 얘는 무조건 항상 양수입니다. 그럼 실제 여기 지금 요 식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부호에 영향을 주는 식은 요 뒤에 있는 다항식이에요. 특히나 다항식인데 몇 차죠? 2차식입니다. 너무 쉽다. 그럼 결국 이 다항식 x제곱 더하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2 플러스 2ax
그 다음 2a 더하기 11 요런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다시 얘기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혹은 접해도 된다. 라는 얘기로 바꿔서 해석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기억나요? 네, 고1 때 배웠었던 2차 함수와 이제 x축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얘를 함수로 바라본다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걔가 항상 0보다 크다. 즉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 된다. 그게 지금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따라서 판별식이 등장을 해야 되죠. 실근을 안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2차 함수가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근을 가져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면은 항상 2차 함수 그래프와 축의 형태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편하고요. 특히나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조금 좋습니다. 왜? x축과의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 이제 방향이 잡혔어요.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이용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거 짝수니까 우리 4분의 D공식 가도 되겠죠? 네, 한번 계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의 D공식은요. 반의 제곱 1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2a 더하기 11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럼 a 제곱 2a 사라져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우리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자연수 a의 최대값이거든요. 물론 루트를 써서 풀 수도 있겠지만은 a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자연수 가장 최대가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돼?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3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추가로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실수 전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아니라 만약 문제에서 뭐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요런 구간에서만 이제 증가함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면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줄 것이냐. 이때는 판별식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 좀 문제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항상 증가함수인 거랑 구간이 제한된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증가함수를 따지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역시 고1 때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했었던 f'x를 잠시 다시 가지고 올게요. 거기서 실제로 부호에 영향을 주는 식은 요 2차 식이었었죠. 2ax 그 다음에 2a 더하기 11 얘가 이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만 얘가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시는데 실제로 얘가 축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쵸? 그러면 그래프를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요 공식 알죠? 마이너스 2 최고차항 계수 a분의 요 x항의 계수 2 플러스 2a 얘가 이제 축의 방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2로 하나씩 다 약분되면은 1 더하기 a 나누기 2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 얘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쌤이 왜 두 개 그려놨냐. 축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 0이라는 값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쵸?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만큼의 함수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0이 이런 데 있게 된다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요만큼의 부분만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실제로 요것만 지금 보겠다는 거죠. 네, 요것만.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다시 얘기해서 이 노란색 부분이 x축보다 더 위에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에는 이 노란 부분이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어떤 값만 따져주면 될까요? 실제로 요
꼭지점의 좌표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f에다가 요 함수를 이제 f'이었죠, 사실. f'도 아니고 거기서 EX 뺀 거니까 그냥 g라는 함수를 새로 갑시다. 네, g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g라는 함수에다가 누구를 갖다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를 갖다 집어넣은 거. 다시 쉽게 얘기하면 꼭지점의 y좌표일 거예요. 그쵸? 이 꼭지점의 y좌표의 함수값이 뭐 하기만 하면 걔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x축보다 자동으로 위에 있겠죠. 여기서 가장 작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머지들은 다 얘보다는 크잖아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식을 세팅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누구만 따지면 돼요? 이때 가장 작은 값은 0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g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은 요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세팅할 때 전제 조건은 뭐였었어요? 이때는 축이 0보다 큰 쪽에 놓여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될 거니까 항상 전제 조건도 잘 따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 실제로 a 값이 이때는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 0은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만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 이때는 이 축이 0보다 더 작은 쪽에 놓여있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쪽이 되니까 이때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지금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을 쓰실 때도 이런 거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될 거니까요. 우리가 두 범위의 무슨 집합? 합집합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풀이의 방법이 지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특히나 이 증가감소 파트에서는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거 아니면 구간이 주어진 형태에서 증가하는 거, 그거를 좀 구별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증가다 감소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2차 함수와 요 부등식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꼭 기억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특히나 판별식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구간이 정해져 있어. 그 구간이 정해져 있는 형태에서 증가감소를 따졌을 때는요, 우리가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 함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어때야 될까?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유형,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들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